안녕하세요. 두그룹 장유찬입니다. 저는 현재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그 스타트업 법인에서 공동 창업자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로 한 1년간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액트 네이티브 서울이라는 모임을 이제 주최하고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리액트 네이티브 아까 앞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경험자 없으시다고 하니까는 이제 저희가 어떤 리소스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 어제 슬라이드를 조금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건 없는데 이제 발표 끝나고 다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소스 리액트 네이티브 리액트 다시 네이티브 code.kr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미더블 주최하고 있고 뭐 포럼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든 지는 이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사실 좀 활동이 좀 미비하긴 한데 앞으로 좀 계속 질의응답 같은 거를 잘 모아 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 슬랙 링크도 있고 이제 깃허브도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팠는데 좀 이것저것 리소스들을 모아 놓으려고 해요. 이제 최근에는 리액트 네이티브 카카오 로그인 이제 개발을 했고 두 가지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네이버 로그인도 이제 해놨는데 지금 현재 스타수가 지금 네이티브 카카오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이거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리소스들이 있으니까 저희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앞으로 이제 개발하실 분들은 저희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 나름 슬랙도 이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기 해외에서 이제 취업해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목차고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가 어떤 거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시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원래는 리액트 네이티브 이닛밖에 없었는데 이제 엑스포라는 친구들이 리액트 네이티브의 부족한 환경들을 이제 프레임워크화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친구랑 페이스북이랑 협업을 해서 만든 툴이 또 하나 있어서 CRNA라고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보일러플레이트를 제작할 거예요. 이제 여기 네이버에는 이제 많은 웹 개발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앱 개발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렇게 보일러플레이트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시간 수요는 들릴 수 있겠지만 근데 웹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보일러플레이트를 제대로 제작을 하고 개발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제대로 보일러플레이트를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거를 좀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클라 툴이 하나 제가 개발했는데 그거를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리액트에는 이제 내비게이터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설명드릴 건데요. 그거를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활용해가지고 개발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액트 네이티브의 어떤 컴포넌트들인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알고 이제 개발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이 이제 2015년 1월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발표를 했고요. 2016년 10월에 이제 구글 트렌드 쪽 보시면은 iOS랑 안드로이드 개발 관련된 키워드보다 리액트 네이티브가 좀 더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 얼마나 이게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경쟁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사실 국내에서 많은 하이브리드 앱들이 있긴 하는데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거든요. 사실 폰갭이랑 콜드바랑 아이오닉이랑 온센 UI랑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다들 이제 웹뷰를 좀 튜닝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프레임워크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들 인기를 끌지 못했고 근데 이제 자마린이라는 것도 나왔고 자마린도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화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많은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말들이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앱들은 국내에서는 안 팔린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많은 스타트업들과 이제 좀 네이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 보니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리액트 네이티브 열풍이 좀 국내에도 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마린은 이제 C샵이랑 네이티브랑 통신하는 거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해가지고 아직까지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평판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미드업에서 이제 자마린 이제 개발자분 이제 IoT를 자마린으로 개발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한번 썼었어요. 이제 혹시 리액트 네이티브 관심 있어가지고 검색하시다 보면은 한 번쯤 이 글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꽤 저도 아시는 분인데 글 쓴지 몰랐는데 이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밑에 보니까 아시는 분이었고, 예, 그래서 뭐 관련해서 아까 비슷한 얘기들을 이제 써놨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국내에서 이제 자마린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저희 미드업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자마린 버려야 되겠다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네, 국내에서 리액트 네이티브가 안 팔린다고 생각해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노라는 게 있어요. 우노는 이제 UWP 이제 윈도우 유니버설 웹 그 플랫폼인데요. 그거를 또 네이티브로 포팅한 브릿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자마린이 굉장히 하향세였다가 약간 이제 우노가 나오는 시점부터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JS 자바스크립트로 네이티브 개발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네이티브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제 뭐 앵귤러, Vue.js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네이티브랑 통신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는 리액트를 써서 이제 네이티브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후발주자로 이제 또 나온 게 이제 믹스라고 Vue.js를 써서 네이티브랑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뷰 네이티브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그 사실 뭐 새로운 걸 한 게 아니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감싸서 자기네들이 네이티브 통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링크 타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으실 거고 이제 또 후발주자로 나온 게 다트2 네이티브. 그래서 뭐 구글에서 야심작으로 또 플러터를 내놨죠. 이제 뭐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가장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제 다트랑 다이렉트로 이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로 통신하기 때문에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최근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는 120프레임까지 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까지도 자기네들은 완벽하게 소화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키워드를 몇 가지 좀 종합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리액트 네이티브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자마리는 이제 좀 약간 하향세였다가 이제 우노가 좀 나오면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 추세고 플러터 같은 경우 여기서 급상승했죠. 이때 플러터가 베타 릴리즈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뭐 구글에서는 뭐 베타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핫하잖아요. 항상 뭐 파이어베이스 펑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모아놨던 게 이제 미국에서 트렌드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플러터랑 리액트 네이티브랑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거기에 아까 제가 움직이다가 살짝 내려간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막 여유롭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 뭐 프레임워크처럼 형태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되게 열악한 환경이고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고충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프레임워크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리액트도 라이브러리니까 이제 뭐 비슷한 그 철학을 가지고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 뭐 그렇다고 라이브러리냐 하면은 사실 그것도 불분명한 게 그 라이브러리 치고는 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클라라는 클라 툴도 있고요. 이제 브릿지도 연결해주는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서요. 개발하다 보면은 느끼는 건데 이게 뭐 그 프레임워크다 뭐다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리액트 네이티브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리액트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 개발된 자기네들 SDK 위에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플리케이션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사실 좀 이제 그 어떤 포인트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도식화를 좀 해봤는데 이제 안드로이드랑 아이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각각에는 UI 스레드가 존재하고요. 저희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제 JS 스레드랑 UI 스레드랑 통신하는 브릿지를 이제 그 만들었습니다. 각각은 절대 같이 돌지 않고 따로따로 패러럴하게 돌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iOS 프레임워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액트를 여기로 개발을 주로 하고요. 거의 이쪽 사이드에서 개발을 하는 거는 뭐 평균적으로 10%에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액트 문법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빌드를 할 거고요. 그래서 릴리즈가 될 때는 이런 형태로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리액트 네이티브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이거는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썼어요. 이제 간략한 역사인데요. 저는 사실 리액트 네이티브를 0.33 버전부터 했고요. 사실 그때는 굉장히 더 열악했어요.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 없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 그 리액트 네이티브 0.45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0.43에서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의 리스트뷰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데프리케이트 되면서 플랫 리스트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 리스트만 알고 계시면 사실 모든 걸 만들 수는 있거든요. 앱에서 거의 모든 UI를 소화할 수 있고요. 리스트뷰랑 플랫 리스트랑 데이터를 좀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가지고 여기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리액트 네이티브가 한 달마다 버전 리리즈가 됐는데 최근에는 좀 느려져가지고 두 달마다 한 번씩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들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공부하실 때 동영상 강의 같은 걸 보시는데 이제 그런 과거 형태 같은 것들을 좀 알아야 이제 이게 올드한 거고 리센트한 거고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0.45에서는 그 원래 리액트 네이티브에 빌트인 내비게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굉장히 잘못 만들어가지고 성능도 너무 안 좋고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이제 뭐 리액트 네이티브 라우터 플럭스인가 뭐 그런 비슷한 라이브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윅스에서도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0.45부터는 그래서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라고를 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도 있었긴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리액트 네이티브가 이제 공식화됐고 네,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0.53부터 0.45 이때는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 버전 2가 나왔고요. 사실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제 그 함수명이나 이제 뭐 추가되는 어떤 내비게이터들이 생겼고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0.5에서 0.5로 넘어갈 때 이제 바벨 7을 이제 그 쓰면서 빌드 쪽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중요한 피처 중에 또 하나가 어싱크 렌더링이라고 해서 렌더링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스북에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단점을 이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어떤 분이 이제 노드.js 교과서를 이제 출판하신 최근에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점, 네이티브를 몰라도 앱을 만들 수 있다. 너무 자바스크립트 잘하시는 분인데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이제 이쪽에서 멘붕에 빠지셔가지고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간단한 것도 이제 빌드 쪽에서 오류가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계속 이것저것 하다가 더 산미경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네이티브를 좀 알아야 개발할 때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들어오신 걸 종합적으로 제가 모아봤어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가 네이티브 앱 개발 대비 가지는 한계, 제가 봤을 때는 뭐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막 야유의 소리가 나올 것 같았는데 사실 없지 않고요.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래서 네, 그 JS 스레드랑 아까 통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JS 스레드 쪽에서 프레셔가 많이 가면은 당연히 성능 저하가 생기고요. 이제 페이스북에서 얘기하는 거는 100ms 그 내에서 이제 그 100ms 이상의 그런 걸 내는 거를 이제 렌더 함수 쪽에 내면은 이제 60프레임, iOS는 현재 60프레임이거든요. 60프레임보다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오디오 쪽 타이머를 이제 네이티브에서 돌리고 그 리액트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 사이드에서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초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리스너를 좀 빠르게 줘봤어요. 이제 10ms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막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100ms 이상으로 주니까는 제대로 타이머가 잘 표시가 됐습니다. 아직 리액트 네이티브는 버전이 0.56이고 뭐 베타도 아니고 이게 언제 1.0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를 공유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프리뷰 릴리즈라고 해서 곧 릴리즈 버전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과감하게 그런 언제 올해 안에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주기도 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아직 그런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매번 그 리액트 네이티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브레이킹 체인지가 많기 때문에 그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관리자들도 많이 고충을 겪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네들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환경도 생겼었고요. 이제 또 앱도 계속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해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서비스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들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좋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파일베이스라는 뭐 그런 큰 그 팀도 있고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최근에 자기네들은 이제 안 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테이닝 이슈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iOS 개발 대비 좋은 잡하고 자바스크립트 하면은 또 이것도 야유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혐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혐오하긴 해서 iOS나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보면은 불필요하게 비즈니스 로직이랑 같이 그 프레임워크 쪽에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들을 맞추다 보니까는 비즈니스 로직이랑 이제 그 프로그래머틱한 부분들이 막 꼬인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로 보면은 이제 뭐 소셜 로gin을 하는데 온 액티비티 리저트에서 뭘 받아가지고 이걸 또 호출해야 되고 넘겨줘야 되고 이런 이제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이거를 가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리액트 네이티브가. 그래서 많은 라이브러리를 보면은 이제 뭐 네이버 로그인이나 카카오 로그인 아까 개발했을 때도 보면은 그냥 뭐 카카오 로그인, 어웨이트 카카오 로그인 하면 이제 바로 뭐 프로파일 어세스 토큰 같은 걸 받아올 수 있고 그 어세스 토큰으로 로그인하게 해가지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한 번 더 가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이제 두 번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지 않고 한 번만 구현해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연구가 됐죠. 이제 소스 코드 단일화를 할 수 있습니다. 웹앱이 또 나오면요. 그리고 코드 푸시라고요. 이제 MS에서 리액트 네이티브 0.14부터 이제 나온 건데요. 아까 잠깐 도식을 다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번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시작할 때 노드 패키저가 실행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빌드 환경으로 요거를 업데이트하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릴리즈에서는 요거를 번들로 만들어가지고 릴리즈를 합니다. 근데 이 번들을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교체를 해주면은 이제 그 앱을 새로 릴리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 푸시 MS에서 개발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 사이드, 요 사이드를 건들지 않으면요, 이제 요 자바스크립트 비즈니스 로직 거의 있는 곳에만 이제 건들면은 이제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지 않아도 코드가 이제 반영이 되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애플에서 막을 거다, 정책상 위배된다라고 얘기는 많은데 1년 동안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쉽게 이거를 못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리액트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되게 깔끔하죠, 코드가. 그러고 이제 네이티브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스트 뷰냐, 리사이클러 뷰냐 뭐 여러 가지 뷰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알고 어떤 상황에 적재적소하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개발자분들은 되게 그런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리스트 뷰도 나왔으면 안드로이드 구글 같은 경우에 리스트 뷰도 가만히 냅두고 이제 플랫 리스트 쓸 거면 써라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에서는 그냥 플랫 리스트로 통일하자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배우지 않아도 그냥 이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어셋 관리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쉬워요.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보면 XML 같은 걸로 해서 뭐 볼더 같은 거 만들고 요걸 백그라운드로 설정해주고 하는 뭐 그런 되게 노가다성이 좀 있는데요. 예, 그것도 스타일 컴포넌트 안에다가 쉽게 해가지고 바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랑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렌더링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리렌더가 되면서 요 OEM 위젯 통신 횟수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제 가급적으로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게 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런 뭐 성능에 대한 성능 저하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쓰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뭐 플로우랑 이제 타입스크립트 같이 좀 그런 오류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게요. 1 더하기 1을 해줬는데 11 스트링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좀 헤매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개발하다 보면은. 근데 이런 컴파일러를 쓰면은 그런 상황을 많이 대비를 해줘요. 좀 깔끔하게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특히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리액트 네이티브가 이제 프레임워크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을 채우다 보면은 이제 의존적이게 되거든요.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임포트 받아가지고 쓰시다가 나중에 빌드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이제 앱을 뭐 처음부터 하나씩 새로 만들어 올려본다던가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할 때 조금 신중하게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건데 이제 JS 브릿지가 어느 상황에서 좀 프레셔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 관점에서 계속 빌드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아까 뭐 다른 분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첨언되는 거긴 한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이티브 개발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간략하게 그냥 그 과거에 iOS도 조금 해봤고 안드로이드도 어느 정도 안드로이드는 좀 많이 해봤죠. 그러다가 이제 프론트나 백엔드도 좀 사용해 보다가 이제 리액트도 이제 몇 번 써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게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더니 사실 뭐 진입장벽이 막 높진 않았어요. 그냥 굉장히 수월했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 개발했을 때. 그래서 뭐 많이들 혹시 아실 거예요. 이제 유데미 같은 걸로 요즘 많이 학습을 하시는데 스티븐 그라이더라고 이제 뭐 한국에서 리액트의 아버지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분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플러터랑 여기 유튜브 링크는 플러터랑 리액트 네이티브랑 간단하게 비교한 건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진입장벽 굉장히 낮다. 그런데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서 사실 많이 갈려요. 이게 어느 정도 초반에 학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스티븐 그라이더의 기준입니다, 사실. 그래서 포인트는 요거예요. 포인트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것 환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빌드를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꼬이는지 그런 환경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붙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약간 허들이긴 한데요. 라이브러리 보다가 별로 이제 메인테인 이슈가 없을 것 같은 라이브러리들은 그냥 쓰면 되지만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으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UI 렌더링 하는 부분이랑 디바이스 API 어세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UI 렌더링 이쪽 부분은 이제 요가라는 SDK를 써요. 내부적으로는 요게 이제 네이티브에다가 플렉스 문법을 써가지고 렌더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렉스로 그 UI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이닛이 원래 0.44 버전까지 있었고요. 이제 최근이 아니라 0.45부터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네이티브 앱으로 시작을 하라고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와 있고 다음 탭에는 이제 이걸로 시작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랑 엑스포라는 친구가 이제 협업해서 만든 클라툴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엑스포가 있습니다. 엑스포는 이제 리액티브 네이티브에 있는 부족한 환경들, 자기네들이 빌드 같은 걸 다 관리해주고 이제 그 새로운 뭐 네이티브 모듈 필요한 네이티브 모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프레임워크화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초보자분들, 네이티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시작을 할 때 엑스포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디엄 사이트 가시면 이제 상세하게 제가 적어놓은 글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장단점 같은 걸 써놨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뭐 리액트 네이티브 이닛으로 시작하면은 뭐 그 굉장히 부족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네이티브 환경을 잘 모르고 이러면은 저는 이제 요건 밑에 거를 좀 한번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이닛하고 이제 뭐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뭐 이거는 지금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철학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이티브 모듈이 굉장히 부족하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개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사진을 골든 선택한다던가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CRNA랑 엑스포랑 정확히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엑스포 자체에서 MS 코드 푸시 기능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엑스포 계정이 있어야 되고 CRNA는 단순히 엑스포 계정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엑스포 계정이 있어야 클라우드에서 이제 앱을 빌드해가지고 이제 그 APK랑 IP를 떨궈주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CRNA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못 하는 거고요. 배포를 할 때 이젝트라는 걸 해서 배포를 해야 돼요. 엑스포에서는 디태치라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CRNA 처음에 쓰시다가 다들 뭐 엑스포를 쓰시던가 아니면은 이닛을 쓰시던가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의 철학은 사실 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가장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치 방법부터 해서 이제 필로소피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어떻게든 프레임워크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간략하게 뭐 경험담을 얘기해 주면은 많이들 엑스포를 쓰시다가 엑스포가 물건이 나가고 쓰시다가 한계점이 부딪혀가지고 다들 디테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 네이티브 앱을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뭘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많이들 물어보셔서 뭐 네이티브 전혀 모르면 그냥 엑스포 하세요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시다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다들 또 이제 욕심이 좀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걸 써보고 디테치를 해보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력이 느시는 거고.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활용하려면 엑스포거든요. 결국은 디테치를 하라고 하거든요. 뭐 어차피 디테치 할 거면은 그냥 네이티브 이니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디테치의 엑스포 킷이라고 하거든요. 그 개발 환경을 엑스포 킷을 활용할 거면은 최소 5개 이상의 이제 엑스포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근데 이제 하나가 부족해서 디테치를 하는 경우에는 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겨우 한두 개 정도 의존하는데 디테치 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네이티브를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해야 되냐라는 건 퀘스천이긴 하거든요. 그냥 그 정도는 충분히 찾으면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가지고요. 디테치 했을 때 그 번들을 하면 엑스포의 모든 컴포넌트가 다 번들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예, 모든 컴포넌트가 번들링 되는데요. 이제 당연히 디테치 했으니까 본인이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쓰죠. 왜냐하면 엑스포 킷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엑스포 킷도 이제 매번 엑스포지션 미디엄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이제 엑스포 킷 환경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주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많이 건드렸으면은 거기에서 많이 또 그 문제점에 부딪힐 수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긴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중에서 그 리액트 네이티브 이닛에서 네. 그 코드 푸시를 여전히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MS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 푸시 라이브러리 쓰면은 되는데 이제 뭐 오래전부터 막는다고 하긴 했는데 애플에서 근데 최근까지도 잘 되더라고요 저는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리액트 네이티브로 시작을 했을 때 부족한 환경들 이건 다 똑같아요. 세 개 다 똑같고 저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이닛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최근에 0.56 버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0.54 서포트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0.54 기준으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그 0.56도 이따가 소개해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에는 간단하게 이제 5가지 환경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타입 세이프 랭귀지가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타입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리액트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빌트인 내비게이터가 0.44부터 빠졌다고 했죠. 0.45부터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리액트 라우터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에서도 쓰는 라우터인데 요거를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쓸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버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좀 비추하기도 하고 그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은 믹스에서 만든 건데요. 요거는 좀 더 네이티브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성능이 더 좋다고 하긴 하는데요. 요번에 그 버전 2로 올라가면서 버전 1이랑 좀 많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편이고 이거는 뭐 공식 내비게이션이니까 가장 많이 쓰죠. 가장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일러플레이트 체크하는 거는요. 요거 위주로 구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트 매니저를 뭐 리액트는 쓰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제 리덕스 컨텍스트 API 하고 모백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산성에서는 이제 모백스가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제 기준으로 그 보일러플레이트를 구성을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또 빠졌죠. 국제화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내부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써야 되고요. 그 이거를 안 하고 개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제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테스트 모듈이 없고요. 이제 그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스트랑 엔자임입니다. 제스트 같은 경우에 유닛 테스트랑 스냅샷 테스트를 해주고요. 엔자임 같은 경우에 머킹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뭐 클릭했을 때 뭐 반응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예, 사실 이거는 좀 서브젝티브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백스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간단하게 코드 보면은 이제 그 리액티브 많은 라이프 사이클들이 있잖아요. 이제 컴포넌트 윌 리시브 프롭에서 데이터를 한번 가공해 줘가지고 요거를 이제 렌더링에 뿌려주고 해야 되는데 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쓰면은 사실 뭐 컴포넌트 리시브 프롭스라던가 뭐 슈도 컴포넌트 업데이트라던가 이런 라이프 사이클들을 많이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게터 세트해서 해주거나 이렇게 함수 만들어가지고 호출해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리렌더링을 호출하고 하는 것들도 생기고요. 이제 코드량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백스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OOP 디자인에도 많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참고 자료로 제가 링크를 해놨고요. 그래서 요거는 플로우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를 리액트 네이티브에 설치하는 거는 타입스크립트 트랜스포머라는 걸 써야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치가 됩니다. 환경이. 그리고 내비게이션 설치하는 방법도 써놨고 이제 모백스도 설치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다 각각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이제 그 모백스 5부터는요, 그 자바스크립트 코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들에서 이제 좀 그 뭘 설치해주고 디펜던시 설치해주고 하는 이제 어떤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싫으시면은 3.6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가 있고, 요거는 간단해요. 이제 많은 이제 네이티브 모듈 라이브러리 이제 관리자들이 웬만하면 리액트 네이티브 링크로 해서 모든 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제작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피차 못하게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포스트 인솔레이션 가이드를 주긴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간단하게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스트랑 이제 엔자임 설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패키지.json, 바벨 RC 쪽에다가 좀 설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도 이제 타입스크립트랑 또 제스트랑 또 하려면은 또 추가적인 작업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다 설치해가지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기준으로 저는 이제 단순히 그렇게 어플리케이션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큰 앱을 개발하는 그 대기업 같은 데서는 이제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여러 개의 앱을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횟수가 좀 적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은 일을 받아가지고 계속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관리하는 게. 그리고 그냥 제가 옛날에 했던 거에다가 막 하니까는 왜 앱 이름이 두부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클라2로 하나, CLI2로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를 두부 클라로 해서 인스톨을 하면은 약간 원했던 환경들, 뭐 리액트도 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도 있고 이제 플로어랑 타입스크립트 해가지고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프로젝트 명을 자기 프로젝트 명으로 해서 그 아까 그 설치 환경들을 다 한 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홍보를 좀 하면요, 이제 두부 이닛 이렇게 치고 이제 플로우 이렇게 쳐가지고 뭐 네이버 플로우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래서 리액트 내비게이션 버전 2고요. 이제 어떻게 이것까지 하고 컴포넌트들 알면은 리액트 네이티브 시작하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카테고리는 스택 내비게이터, 탭 내비게이터 이렇게 쭉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스택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택처럼 뷰들이 쌓이는 걸로 관리하는 내비게이터고, 탭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iOS에 많이 나오는 UI 있잖아요. 그 탭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스크린들을 관리하는 내비게이터고요. 머터리얼 탑탭이라고 버전 2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탑탭 내비게이터였는데 탑탭 내비게이터는 데프리킷 됐어요. 그래서 머터리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머터리얼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 위에 탭이 있으면은 슬라이드 할 때 인디케이터 있어야 되고 인디케이터가 움직여야 되고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입니다. 머터리얼 버텀 탭 내비게이터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탭 밑에 눌렀을 때 이제 뽀로롱한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글씨 디세이블 된 거는 글씨 없어져야 되고 그런 UI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고 있는 거고요. 드로어는 다시 아시겠지만 이제 뭐 왼쪽에서 나오는 화면 그거를 관리하는 내비게이터입니다. 스위치 내비게이터는 최근에 버전 2에 나왔고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쉽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첨언을 드리면요.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화면들을 묶어놓은 하나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할 때 굉장히 장점이었던 게 저는 이제 다른 군데에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할 때 릴리즈를 할 때요. 그냥 패스만 잘 설정해주고 그거 그냥 파일 통째로 드리면은 그냥 알아서 인풋 받으면은 그 화면이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고요. 요거가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림이. 스위치 내비게이터는요. 한 화면에 보여지는 화면에 하나만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택처럼 여러 개 겹겹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화면만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뭐 내비게이터가 다 한 화면의 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로딩 화면 나오면서 이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하는 화면들을 이제 따로 뺄 수 있고요. 이렇게 뭐 비즈니스별로 약간 시나리오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슷한 구조를 만든 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 밋업에서 하나 살짝 팠는데요. 이제 뭐 이것저것 튜토리얼 제공할 때 같이 이제 코드 스타일을 좀 보면 좋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관리할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랑 좀 많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리액트 네이티브 서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거기에 레포에 관리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톡톡이라고 해서 여기 이거를 받으시면 돼요. 이제 원하시면은.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각각은 이제 로딩, 어스, 메인 이렇게 나눠 가지고 메인 화면 전환되면은 또 이제 다른 스크린들로 관리하고 있고요. 메인 쪽이지. 네. 이런 식으로 라우트를 계속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프롭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제 전달하는 거는 내비게이션에 이제 프롭스를 써야 되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get 파람스를 쓰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널 나오거나 이제 아예 파람이 없으면은 그 오류가 생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쓰라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미디엄에 좀 정리를 해놨고요. 네, 이제 스위치 내비게이터부터 해서 뭐 코드랑 같이 어떻게 화면이 돌아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머티리얼 버튼 탭은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냥 원래 글씨가 없다가 누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도 있는데 이제 PNG라 가지고 GIF라 가지고 잘 안 보이고요. 네, 커스텀 내비게이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내비게이터 종류가 있으면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인데요.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이거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설치가 다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npm 스타트를 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패키지 번들러가 실행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당겨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pm run ios 참고로 윈도우 쓰시면은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윈도우에서 로컬 클라가 지금 오류가 있거든요. 리액트 네이티브 클라 툴을 보시면 이제 명령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리액트 네이티브 이닛 하는 명령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뒤에 맞네. 이거 잘못됐어요. 이게 소스 보면은 네,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왜 뜨냐면요. 이게 그 리액트 네이티브 패키지 노드 모듈을 확인해 가지고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걸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글로벌하게 설치되는 건 요거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게 다 로컬 클라를 쓰는 건데 현재 윈도우 버전에서 버그가 좀 있어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보일러플레이트 생성되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컴포넌트들을 보여드릴 건데, 그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코드는요. 아까 보셨을 때 톡톡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네, 이제 스위치랑 내비게이터, 루트 내비게이터가 있고 이제 그리고 그 테스트 모듈을 요청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저도 딥한 테스트는 많이 안 해보고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버튼 뭐 스냅샷 테스트하는 거랑 그 온프레스 제대로 되는지 뭐 그런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npm 테스트하면은 이제 이거 석세스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쓰시면 좋은 게 제가 필요한 것들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두부 헬프 쳐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불편하더라고요. 스크린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매번 원래 제일 좀 많이 안 해놓은 스크린들을 골라가지고 막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잖아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스크린을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그냥 두부 스크린 원 스크린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름으로 만들겠다 하면은 이제 그냥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네, 그래서 네이버 플로우 떴죠.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요거는 모브엑스 활용하는 거를 잠깐 이그램플로 넣어놨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일러플레이트를 구성을 해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들을 빠르게 볼 건데. 혹시 모르니까 캐시가 쌓여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하면 좋거든요. 괜히 이거는 한번 제가 빌드를 했던 것 같아서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제가 모아놨는데요. 이제 이거를 미드업 레포 가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건데 이걸 왜 했냐면요. 페이스북에서도 어느 정도 해놓긴 했는데 들어가면 이제 화면 같은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모아놔서 봤고요. 이제 인디케이터, 버튼, 사실 버튼은 거의 안 쓰고요. 하는 역할,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밑에 터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인풋 액세서리 뷰는 이건 현재 iOS만 되는데 이제 뭐 키보드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게 하는 뭐 그런 효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도 뭐 인풋 액세서리 아니라도
뭐 좀 다르게 구현하면은 키보드 어보이딩 뷰로도 이런 효과를 똑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리스트 뷰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크롤 뷰, 플랫 리스트, 세 가지가 있네요. 섹션 리스트가 있는데 섹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섹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플랫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리스트 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플랫 리스트를 넘버 콜룸 줘가지고 그리드 뷰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 리스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헤더 컴포넌트랑 후터 컴포넌트도 줄 수 있고요. 스크롤 뷰는 이제 플랫 리스트가 스크롤 뷰를 감싼 거거든요, 한번. 그래서 좀 더 원시적인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롤 뷰도 이제 호리전털 옵션이나 이런 거 다 줄 수 있어서 호리전털 스크롤 뷰도 만들 수 있고요. 이제 굉장히 이거 세 개만 알면은 웬만한 UI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리프레시 컨트롤 뭐 이런 거 있고, 슬라이더도 있고요. 스위치도 네이티브 스위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터스 바 컬러도 조정할 수 있고요. 지금 화이트로 해놔가지고 화이트로 변경된 거고요. 그 세이프 에리아 뷰는 이제 그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더가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안전적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팝업 같이 띄울 수 있고요. 피커 이상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리액트 네이티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더 노하우 같은 걸 전달하려고 했고요.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웹에서 많이 리액트를 쓰면은 웹 개발자분들이 웹에서 많이 컴포넌트들을 많이 만들어 두셨을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앱으로 네. 옵션을 좀 앱에서도 재활용을 좀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리액트 개발한 거를 앱에서요? 그런 어프로치 좀 사실 그 완전 다른 거긴 해서 그 웹 같은 경우에는 div 뭐 HTML 태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호환이 안 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스타일 스타일 컴포넌트 쓰시면은 CSS 스타일링 하는 거는 같이 쓸 수 있다고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이제 컴포넌트를 하는 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웹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 웹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이걸 리액트 네이티브를 웹에서도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쓰면은 그 리액트 웹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 리액트 XP라고 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어디더라? 그 무슨 전화 앱 만드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XP라고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뭐 맵이랑 앱이랑 다 같이 똑같이 화면 나오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네. 하나의 제품 만들어서 또 웹에도 나가고 뭐 네. 앱에도 똑같은 거 나갈 수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때문에 나온 프로젝트가 이거랑 이제 리액트 X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성능 관련해서 그 패밀리 세컨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성능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은 거고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JS 스트레드와 UI 스트레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UI 스트레드, JS 스트레드가 좀 헤비하게 돌아가더라도 UI 스트레드는 별도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렌더링 하는 쪽에서 100ms 이상 그 렌더링 하기 전에 뭐 컴퓨테이션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오브젝트에 맞게 좀 변환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작업이 이제 100ms 이상 걸리는 작업이면은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웬만하면 렌더 안에 이렇게 헤비한 건 하면 안 되는 거는 뭐 리액트 개발할 때도 똑같은 거고요. 그렇고요. 이제 그 100ms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서비스 하면서 그런 상황에 많이 봉착하진 않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오디오 리스닝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타이머 돌릴 때 있잖아요. 그거를 좀 그 얘를 어디 있냐? 그 잠깐만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디오 리코더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개발하면서 테스트해 본 건데 그 여기서 이제 인터벌을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그 JS랑 이제 앱이랑 앱 간에 이제 JS 스레드 간에 이제 그거 서로 소켓을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리스닝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저는 1초로 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0.01초로 줘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엄청 이게 앱이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겼고 0.1까지는 무난하게 소화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강하게 이제 그 리스닝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상황은 그 이벤트 리스닝을 JS가 하는 건가요? JS랑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죠. JS가 리스닝을 하고요. 앱에서 계속 그거를 전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고 네. 저거는 일단 JS 쪽에서 이벤트 리스닝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UI 스레드도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뭔가 JS 이벤트 리스닝이 그렇죠. 왜냐면은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받아가지고 타이머를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렌더링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 렌더링이 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은 네. 그러니까 뭔가 JS랑 UI 스레드 간에 제때 뭔가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되는 상황.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 아까 렌더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렌더는 당연히 뭐 빨라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이 네이티브 환경이 아니더라도 렌더링은 뭐 웹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냥 빨리 그냥 원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질문 드리고 있어요. 렌더링은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저 궁금한 게 그래서 이 기존에 이미 그려진 UI가 있고요. 네. 그 UI에서 뭔가 이렇게 스크롤이나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위한 렌더링이 JS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 그 렌더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 UI의 뭐 스크롤이나 이런 게 뭔가 애니메이션이 느려지고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스크롤이나 이런 게 대해서 네. 이벤트 핸들링이 JS 쪽에 안 걸려 있을 때 사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예, 뭐 여기 사실 보시면은 저도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사실 많이 찾아보는 문서였고요. 이제 100ms도 그 타이머 그거 하다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서 발견한 거였어요. 정확히 100ms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각각 이제 계속 개발하시다가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그거를 찾아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이것저것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인터랙션 매니저, 뭐 아까 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뭐 얘기하셔가지고 뭐 요게 끝나고 꼭 요게 실행되는 동안 이제 이것 다른 게 돌면은 막 이게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뭘 해라라든지 그렇게 명령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조금 더 튜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어차피 좀 더 로딩바 같은 거를 띄우면서 UI는 버벅거리는 현상만 안 생기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우회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